강연해 주실 분은 우리 연세대학교 박철민 교수님이십니다. 박 교수님은 아, 2001년에 MIT에서 박사를 하시고 섬유공학 재료 분야입니다. 폴리머 계통으로 하시고 현재는 2002년부터 연세대학교에 재직을 하고 계시고 여기 경력은 없지만 여기에 2002년부터 교수였답니다. 지금 여기에. 그래고 보니까 뭐 가장 중요한 경력 물론 날짜별로 했지만은 한국과학기술 한림원에 정회원 됐다는 게 가장 자랑스러운 거고 같은 해에 공학 한림원에 같이 있습니다. 재료자원분과에 같이 저도 공학 한림원 회원인데요. 같이 이제 되셨고 그다음에 한 연세대학교에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언더우드 특훈 교수. 아마 사모님한테 이거 고백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몇 년간 용돈으로 몇 천만 원씩 한 해에 받았는데 사모님한테 공개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박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대한민국 고분자 계통으로 여러 가지 미국의 MRS의 보드 오브 디렉터 역할도 하시고 우리나라의 재료 분야에 특히 고분자 분야에 상당히 기여를 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박철민 선생님은 나노 구조 제어 기술 분야의 최고이십니다. 현재 24년도 지금 4월에 섬유 고분자 물질의 물리 화학적 성질에 대한 본질적 이해를 바탕으로 광학적 전기적 소자 응용 분야의 독창적인 연구 영역을 개척하고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메모리 소자 분야 등 핵심 산업 분야에 우리가 미래 먹거리죠. 현재도 먹거리고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크게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박철민 선생님의 별명은 마라토너는 아니고요. 가만히 있는 바다의 등대 나침반 같은 분이랍니다. 마라토너는 계속 움직이시는 분이고 박철민 선생님은 바다의 등대. 바다의 등대 뭐 하는 거대요? 뭐 하는 거죠? 아마 연구라는 학생들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연구라는 망망대해에 놓였을 때 빛을 밝혀 방향을 알려주는 인도자라고 학생들이 극찬을 했습니다. 극찬. 그리고 미팅이나 면담하고 나면은 이러한 미래 방향을 알려주니까 학생들한테 사이다 같아. 속이 뻥 뚫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상의 이야기를 하려면은 아마 별로 안 좋은 소리가 나올 것 같아서 거기서 저희들이 학생들의 인터뷰는 끝났고요. 그래서 우리 박철민 선생님이 이렇게 사이다와 같이 뚜루뻥 같은 이러한 선생님이 이제 두 번째 강연자로 나오십니다. 오늘 강연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으로라는 화두를 가지고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다 일어나시가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박철민 교수님. 이게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부원장님 소개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원래 이제 강의는 원래 1시간 50분 하면은 다들 힘들어 하시는데 이렇게 2개의 세미나를 연속으로 들으시면 아마 하는 사람들보다는 들으시는 청중분들이 힘드실 것 같아서 조금 좀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저도 역시 좀 준비한 자료가 있어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연구를 하면서 뭐 겪었던 일들 그리고 저는 이제 문 교수님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근데 아직 이제 뭐 한 10년 이상 아직 정년이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좀 연구 부분도 상당히 이제 앞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또 관심 있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중간 평가, 중간은 아니고요. 뭐 20년 지났으니까 한 3분의 2 정도 지점에서 한번 되돌아보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를 어떻게 이제 갈 것인가 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원장님께서 이런 자리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을 때는 정말 황당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감이 도저히 잡히지 않아 가지고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정리도 되고 또 이런 스토리로 이게 뭐 원래 이제 스토리라는 게 이제 어떻게 소위 편집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제 스토리를 제 나름대로 한번 편집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제목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으로라고 했고요. 이거 말 그대로 materials making the invisible visible.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우리 문 교수님과 같은 산업의 최상단이 아니라 산업의 최하단에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재료를 개발하고 또 그게 이제 산업적으로 유용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는데 사실 거리감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이제 저도 산업에 또는 국가에 기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료 개발들을 해오는 과정 그리고 어떤 재료들을 개발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뭐 대부분 물론 제 제자들도 있지만 뭐 재료공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또 과학에 안 계시는 분들 제 와이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을 어떻게 제가 하는 연구를 그나마 좀 흥미롭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음과 같은 이제 목차는 비슷합니다. 항상 이제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그 레퍼런스에 따라서 이제 저도 했는데 약간 바꿔서 인제 처음에 어떻게 재료 연구를 하게 됐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별로 굴곡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냥 학력고사 뭐 보고 그다음에 서울대 들어가서 그냥 공부하고 했는데 그래도 또 생각해 보니 그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연구자로 갔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볼 수 없는 것을 보이도록 한 그런 재료 연구에 대해서 좀 뭐 쉽게 대부분 그냥 동영상 같은 것들입니다.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무엇을 볼 것인가라는 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화두가 되겠고 그렇다면 이제 누구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스토리로 제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이건 이미 다 있는데 좀 더 늘어났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고. 자, 첫 번째가 이제 재료 연구자로 가는 길입니다. 저도 뭐 생각을 해보니까 이걸 7살 때부터 시작을 할 건지 아니면은 12살부터 할 건지 고민을 했는데 뭐 그런 건 없었습니다. 굴곡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하게 자랐는데 이제 대학에 와서 이제 이 조원호 교수님이 이제 제 은사님이십니다. 지금은 은퇴하시고 석사 지도 교수님이시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또 약간 특이하게 이제 한국과학기술원에서 뭐 나쁘게 얘기하면 조은호 교수님께서 보내셨어요. 그냥 너 저기 가서 연구해라. 그래서 이제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이제 강용수 교수 지금은 현재 한양대학교에 화학공학에 계신 강용수 교수님이 제 또 석사 지도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두 분한테 지도를 받았고요. 제가 조은호 교수님을 이제 선택한 이유는 이제 섬유공학을 제가 전공을 했는데 이제 섬유냐 이제 고분자냐. 그래서 이제 뭐 좀 더 섬유는 고분자인데 조금 더 이제 약간 일렉트로닉스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제가 여기 있는 것처럼 1989년 제가 88학번이기 때문에 2학년 때 이 피지컬 케미스트리 이제 물리화학 책을 처음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한테는 돌이켜 보니 가장 제가 좋아하는 과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공학에 있어서는. 그리고 지금 현재 이거는 12판까지 나와 있고 제가 이 일부를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양자역학 쪽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무튼 이 물리화학이라는 과목을 조은호 교수님께 배우면서 뭐 약간 뭐 자랑이지만 뭐 A+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은호 교수님이랑 같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냥 굉장히 스트레이트 포워드하고 단순한 그런 인연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건강히 두 분이 잘 계시고 특히 이번 정혜원 작년에 지원하는데 추천을 두 분께서 흔쾌히 해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이제 갑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96년에 MIT로 유학을 가게 되는데요. 여기 이제 세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이 세 사람 첫 번째가 이제 밥 랑어.
이 뭐 대부분 다 아시죠? 예, 여기 보면 이제 모더나 이 코로나 해서 모더나의 코파운더, 예, 1948년생. 예. 그다음에 이제 에드윈 토마스, 이분이 제 지도 교수님이십니다. 이제 그래서 요게 재료과의 에드윈 토마스 교수님, 1946년생. 조지 와이사이즈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하버드에 계시는데 제가 여기서 포스닥을 했습니다. 하버드에 포스닥을 한 이 와이사이즈 교수님 39년생. 네, 아주 세 분 다 지금도 창창하게, 연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의 연구에 있어서의 롤 모델입니다. 저도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 인생의 플랜 B라고 했냐면, 이건 정말 사실인데요. 제가 이제 지도 교수를 정할 때 맨 먼저 인터뷰를 신청을 해서 인터뷰를 한 분이 밥 랑어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어느 비 오는 날 제가 사인업을 하고 그 랑어 교수님을 만나러 인터뷰를 하러 갔죠. 이 랩에 조인하고 싶다라는 하고 이제 가서, 그때는 영어가 굉장히 짧았는데요. 그래서 외웠죠. 자기를 인트로듀스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한 3분 정도 제 소개를 했습니다. 열심히. 그런데 이제 그 듣고 계시더니 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는 화공과 학생만 대학원생으로 받는다, 올해는. 예, 저는 이제 재료과 학생이었고요. 그래서 그냥 그 한마디로 미팅은 끝났고요. 예, 그래서 이제 만나 뵌 걸로 만족하고, 그다음에 플랜 B가 되겠죠. 결국은 이제 처음 뵀으니까. 그래서 이제 에드윈 토마스 교수님과 그 인연을 맺어서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소위 고분자의 나노 구조, 나중에 조금 이따 예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나노 구조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포스닥을 와이사이즈 교수님과 했습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 1999년입니다. 99년에 제가 결혼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이걸 또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또 만들었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 커리어에서 가장 또 이게 약간 좀 정치적인 얘기긴 하지만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동반자, 제 와이프를 만나는 일입니다. 근데 지금도 상당히 아름다우시지만 이 시절 상당히 예뻤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와이프는 저랑 동갑이고요. 같은 88학번인데 서울대학교 미생물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그 칼텍에서 신경생물학 박사를 받고요. MIT에 이제 박사 후 연구원으로 왔는데, 이제 저랑 나이가 같은데 저는 이제 석사도 하고 군대도 갔다 오고 갔기 때문에 저는 학생이었고요. 그다음에 와이프는 이제 박사 후 연구원 포닥으로 MIT에 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만났고요. 거기서 연애를 하고, 이때가 이제 아마 제 기억으로는 신혼여행 때인 것 같습니다. 저도 상당히 젊은데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요새 보면. 그래서 지금 현재 와이프는 맥킨지라는 글로벌 컨설팅 회사의 그 시니어 파트너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제가 이제 이 슬라이드를 만들 이유는, 이게 지금 원래 와이프 자랑은 이게 또 팔불출에 들어가는데, 그래도 조금 약간 특이한 그런 게 있어서 만들었습니다. 이게 1996년, 95년 이 2년에 걸쳐서 제 와이프가 사이언스 논문을 제1 저자로 2편을 게재를 했습니다. 그 칼텍에서 박사 과정 때. 그래서 에린 슈만이라는 지도 교수님과 에린 슈만과 함께 저자도 2명밖에 없는 이런 제가 생각하기에는 놀라운 그런 연구 실적을 갖고, 그다음에 이제 MIT에 왔고, 그다음에 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교수를 하고 있는 게 이게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 그래서 저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이 한국과학한림원의 정회원이 된 것도 좀 쑥스럽게 밝힐 정도로 제가 크게 자랑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뭐 많은 그런 조언을 받고 있습니다. 연구, 이제 박사 때 했던 연구인데, 이거는 박사 때 했던 연구는 아니지만 제가 좀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세종시에 있는 구글에서 제가 찾은 겁니다. 세롱고등학교라는 데인데요. 이게 별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이렇게 층이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이 사람은 여기서 여기로 내려갈 수가 없죠. 예, 왜냐하면 뛰어내리면은 다치니까. 근데 이제 이런 그 계단이 이렇게 있으면 사람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이 톡에서 그 유일하게 그 어떤 재료공학적인 단어인데, 그거를 재료공학에서는 스크루 디스로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계단을 만들어지는 거는 결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제목을, 이 슬라이드의 제목은 결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이게 나노 재료죠. 여기 보면 뭐 500 나노 수준이니까 굉장히 안 보이는 그런 재료인데, 이런 스크루 디스로케이션을 저희가 이제 관찰하는 그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이제 이런 일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 전자현미경으로 이 스크루 디스로케이션을 찾으려면 이 빌딩에서 사실 이 계단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보통 굉장히 큰 빌딩에 그만큼 찾기가 어렵고, 이거를 이제 단면으로 이제 잘라가면서 이제 찾아야 되는데요. 이걸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계속 똑같은 구조가 나오다가 바로 저 지점에서 이제 스크루 디스로케이션의 코어가 이제 있는데, 그거를 찾아낸 거죠. 네, 찾아낸 거예요. 근데 너무 어렵다. 어떻게 찾냐 하면 잘라야죠. 네, 계속 잘라서 여기 이제 것처럼 이게 이제 한 500장 정도 그 TEM 사진을 다시 붙여가지고 이제 편집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구조 뭐 결함들이 막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쭉쭉쭉 돼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여기 조금 시간이 있는데 한 몇 초만 지나면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요쯤인 것 같은데,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정말 이거는 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노가다를 통해서 정말 장인 정신으로 잘라서 이거를 여기죠. 여기를 찾아내고 이제 이 한 장을 위해서 뭐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자, 이제 그 학교로 와서요. 제 이제 두 번째 이제 토픽은 오늘의 이제 주제가 되겠는데요. 이 볼 수 없는 것을 보이도록 하는. 게 이제 뭐 계속 나노 구조 연구는 하고 있지만, 뭔가 이제 유스풀한 그런 소재를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부터는 그거에 대한 말씀을 좀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편하게. 네. 감각입니다. 이 감각은 우리가 그 센스죠. 근데 우리는 인간은 원래 이제 five senses, 그러니까 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거를 이제 저는 알고 있었는데요. 좀 찾아보니까 감각 기관별 정보 수용량을 보면 뭐 시각, 청각, 후각 다 있지만 시각이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83%를 시각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바로 이 비전이 굉장히 중요하다. 즉 뭐 제 논리는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의 연구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즉 예를 들어서 히어링이라든지 테이스트라든지 또는 스멜, 터치 같은 것들을 시각적으로 끌고 가느냐, 보이도록 만드느냐, 또 그러는 재료는 어떤 게 있는가 하는 게 그 제 연구의 어떤 흥미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약간 이제 좀 문학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공감각입니다. 공감각은 제가 발음도 어려운데요. 시네스시아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제가 이것도 뭐 이걸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고흐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좀 여기 일반 분들도 있고, 환시는 소리를 색깔과 연상시키는 감각 경험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고흐한테는 뭐 귀가 안 좋았죠. 그래서 굉장히 뭐 날카로운 소리가 들리면 그거를 그림으로 굉장히 표현을 하고, 부드러운 소리는 또 부드럽게, 뭐 이런 식의 어떤 시각과 청각이 합쳐지는 이런 공감각이 있었고요. 저희 연세대학교, 제가 물론 서울대를 나오긴 했지만 지금 연세대학교에서 녹을 먹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연세대학교의 자랑이자 또 유명한 그 우리 시인이신 윤동주 시인의 시에 보면, 자화상에 보면 뭐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하늘이 불고, 원래 바람은 촉각입니다. 뭐 따뜻하다거나 아니면 뭐 차갑거나 아니면 세거나 약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윤동주 시인은 파란 바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인 그런 걸 써서 공감각. 이걸 제가 이제
좀 생각을 해서 '여기서 발전을 시키자.' 해서 인공공감각이라는 단어를 저는 처음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인공공감각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고, 자 그러면 물론 이런 유사한 연구는 있지만 이렇게 명확하고 체계적인 정의, 이건 제가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터치를 하면서 바로 이렇게 지문이 바로 보이게 되는, 디스플레이가 되는, 그래서 촉각과 시각을 동시에 만들어내는 그런 소자도 만들었고요. 뭐 유사하게 이렇게 밴딩이 될 때 어떤 압력이, 컴프레션이 가해지면 그 부분이 빛을 나게끔 디스플레이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 이게 어떤 우리가 재료를 기반으로 한 소자를 물방울이 이렇게 터치되는 그것을 바로 이 발광을 통해서 디스플레이화할 수 있는 그런 소자도 만들었고요. 조금 더 약간 재미있게끔 어떤 소리와 아까 고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소리의 프리퀀시하고 그 빛의 발광을 동기화시켜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뭐 스피커입니다, 한마디로. 근데 이제 번쩍번쩍하는 스피커다. 근데 이게 이제 뭐 좀 재밌기는 한데, 이거 각각은 다 이제 논문으로 또는 특허로 다 된 거고요. 재밌긴 한데 조금 더 유스풀하게 만들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이게 이제 그 인공공감각 저희 소자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장 최근에 여기 또 우리 학생이 또 개발한 그런 건데요. 2022년에 스마트 점자. 이 점자가 이제 이 블라인드 맹인 분들이 이걸 원래는 촉각을 통해서 이렇게 오돌톨톨한 거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이미 이런 시각화하는 기술, 소리로 나는 기술들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전자 소자화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헬로우 하면 이런 표현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실제 요거는 이제 지금 소리를 죽여 놓고요. 소리가 나고 어떤 프리퀀시에서 나고 이런 빛도 나는, 그래서 실제 또 만지면 부르르 떨려요. 예, 그래 가지고 이 점자도 되면서 그런 점자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도록 하는 뭐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뭐 당연하죠. 초감각이죠, 초감각. 엑스트라 센서리. 그러니까 물론 오감도 할 게 많고 못하는 게 엄청 많지만, 저는 이제 제 입장에서 제 흥미, 인터레스트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엑스트라 센스로 가야 된다. 왜냐? 왜냐하면 인간이 못하는 것을 우리가 비주얼라이즈 시키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런 오감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조금씩 벗어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비지블 레인지에서는 뭐 우리가 보죠,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근데 만약에 자외선, 적외선은 볼 수 없죠. 근데 그거를 보이게끔 하는 기술, 또는 자기장도 그거의 하나의 예입니다. 뭐 동물들은 자기장도 느끼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비주얼라이즈 할 것인가. 또 음파, 음영,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청 영역대가 있는데 그걸 벗어나는 초음파. 이건 굉장히 산업적으로도 유용하고요. 인체 유해가스, 유해 독극물, 이런 것들이 만약에 비주얼라이즈 될 수 있다면, 즉 공감각화 된다면 상당히 유용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한 몇 년 전에 이제 저희가 개발한 소자인데요. 이것도 디스플레이인데 이거 뭐 다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기장입니다. 근데 자기장은 요 그래프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기장은 잘 아시겠지만 가까이 가면 세지고요. 멀어지면 약해지는, 즉 거리에 디펜던트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 쥐의 배에다가 이런 디스플레이를 붙이고, 쥐 안에는 이제 그 내장이 있겠죠. 내장이 있는데 리버가 있고 뭐 스토머크가 있는데, 그 내장은 3차원 공간이죠. 3차원 공간. 그렇지만 이 스킨은 2차원 공간이고. 근데 2차원 공간에서 그 밑에 있는 3차원 공간까지의 거리는 각각 다르잖아요. 그게 자기장하고도 바로 관련이 되어 있다. 거리가 멀면 자기장이 약할 것이고 가까우면 자기장이 세다. 그럼 자기장에 따라서 그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를 만들면, 우리가 이런 디스플레이는 2차원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이거를 역으로 계산하면 3차원의 그 패스파인더, 그러니까 수술 경로를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를 개발했습니다. 예.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다음은 무엇이냐? 그러면 또 생각을 거듭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센서죠, 센서. 센서라는 거는 온오프입니다. 그래서 뭐가 있으면은 감지하고 없으면은 스위치 오프, 스위치 온. 그 다음은 학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화두는 감각 학습입니다. 이거는 이제 시냅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즉 뉴로모픽 시스템입니다. 즉 뭐냐면 이것도 제가 이제 구글에서 가져온 건데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만약에 우리가 센서만 사용을 하게 되면 자라보고 놀랐으면 그냥 계속 놀라는 거고요. 소뚜껑 보면 안 놀라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은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 기억을 갖고 있고요. 그 기억을 통해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거를 모사한 것이 이제 시냅스고 뭐 이런 연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근데 제가 이제 관심을 갖는 거는 이런 시냅틱한 거동, 즉 학습을 감각의 학습을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즉 디스플레이화하는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공교롭게도 오늘 또 이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학생이 또 참가를 해줬는데요. 이게 이제 해저 바다 달팽이를 보면 요렇게 생겼는데요. 얘가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프리데터, 그러니까 약탈자죠. 그걸 먹는 애가 와서 이게 톡톡 이렇게 건드립니다. 터치를 하는 거죠. 터치를 하면 발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발광하고 꺼지는 게 아니라 하면 할수록 발광이 강화가 되는, 즉 기억을 하고 있으면서 더 커지는. 왜 그러냐면 얘도 살아야 되니까 자기의 몸집을 계속 키우는 겁니다. 계속 누가 톡톡톡 건드렸을 때 계속 몸이 커지니까 그 프리데터는 이건 먹으면 안 되겠다라고 이제 돌아가는 이제 그런 자연 생물의 메커니즘인데 그거를 우리가 가져와서 저희가 소자화했습니다. 재료로. 왜 하냐? 이제 그거의 응용으로는 저희가 재활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손가락이 좀 약간 디세이블드 된 그런 또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디스플레이를 놓고 손가락에다가 이제 어떤 장치를 해서 이렇게 구부리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도 하겠지만 하다 보면 제가 10번을 했는지 15번을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누가 기억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저희가 이런 발광을 통해서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계속 그 발광이 커지는 그 달팽이의 원리를 이용해서 그 재활에 이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의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좀 요약이고요. 그 다음은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한 10년 또는 12년 남았는데 무엇을 볼 것인가? 계속 봐야죠. 보긴 봐야 되는데 너무 많이 뭘 해가지고 또 이제 하던 거는 역시 계속을 하는데 제가 이제 이 발표를 위해서는 저희가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안색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여기 와 있는 최현식 교수랑도 같이 이제 일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건데요. 컴플렉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을 보고 너 안색이 안 좋다. 좋다. 혈색이 좋다. 그거를 좀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최근에는 이너 뷰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뭐 코르티졸 같은 게 많이 분비가 되고 그러면 피부에 각질이 생기고 뭐 등등 여러 가지 환경 호르몬 등등.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소재로 보이게끔 하겠는가? 발광을 하게 한다든지 색이 변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즉 안색을 통한 피부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를 좀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제 좀 넥스트 길게 봤을 때 10 years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마치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누구와 어떤 마음으로 할 것이냐. 뭐 예상하시겠지만 뭐 우리 문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학생이 없으면 뭐 저 혼자서 뭐 지금 요새 이제 뭐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고 그런데 그래도 우리 학생들이 또 열심히 또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좀 이렇게 이 발표가 상당히 소중했고요. 그래서 옛날 자료들도 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고요. 그래서 이게 뭐 한 20년 정도 됐네요. 그래서 2005년 연구실 MT에서 찍은 뭐 초창기 member들이고 이거는 이제 작년에 저희 신년 모임에 찍은 거고 제가 이제 또 뭐 아까 부원장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뭐 교수를 좀 일찍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에 그 연세대학교에 부임을 해서
2022년에 20주년을 맞이했고 거기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제자들과 함께 연구를 하고 또 해야 되는데 뭐 제가 생각하는 아주 짧은 뭐 철학도 아니고 뭐 생각은 이렇습니다. 상대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저는 이제 이런 걸 좀 좋아하는데요. 지켜야 할 선을 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열받는다고 소리 지르고 또 뭐 이렇게 하고 한 번 넘어서면 요새 MZ 세대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지 말자. 너무너무 힘듭니다. 저로서는. 저는 옛날에 많이 넘김을 당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서로 존중하고 그다음에 분명한 거는 이제 서로 도움을 줄 것이라는 믿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교수님이 사기를 치는 게 아니고 또는 교수님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우리를 소위 매니플레이션 하는 게 아니라는 저도 학생들을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기적인 부분은 물론 있죠. 개인적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믿고 가는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예, 아니 부원장님 갑자기 일어나셔가지고 예. 예, 예.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는 걸작입니다. 그래서 마스터피스고요. 이건 뭐 보통 이제 재료 쪽에서는 이런 커버 이미지를 많이 또 재료공학에서는 논문을 많이 씁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커버 이미지를 또 제안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약간 어떤 미적인 이런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를 하니까 좀 이런 커버 디자인을 학생들과 하는 것도 좋아하고 또 회사에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맡기고 해서 뭐 대충 지금 보면 한 36개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은 업데이트하면 한 4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커버를 내면요, 또 그 저널에서 돈을 또 내는 시스템입니다.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표지당 약 350만 원에 돈을 내야 돼요. 커버 실어줘서 고맙다 하면서 이게 좀 약간 잘못됐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선정도 되고 돈도 내고 그래서 약 12억의 제작 비용이고요. 제작 기간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22년. 제작자는 총 66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플러스 가치는 물론 인밸류able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앞으로 연구를 하려고 하고요. 앞으로 한 몇 개 슬라이드는 그래도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이 녹화된다는 얘기를 듣고 이걸 해야지 우리 졸업한 제자들이 크게 이제 그걸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제가 또 만든 것도 아니고요. 저희 학생들한테 부탁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20여 년간 교수로 있으면서 총 박사가 딱 30명이더라고요. 30명. 지금까지 교수는 4명, 연구소 5명, 박사후 연구 3명이 있고요. 대부분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LG화학, 뭐 SK 뭐 이런 소위 재료를 다루고 있는 대기업에서 각자 자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66명 말씀드렸는데 석사는 36명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이제 저한테 석사를 같이 하고 이제 해외로 유학 간 친구들이 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9명이 그중에 2명은 지금 여기 오늘 또 참석해 준 최현식 교수가 저희 학과 모교로 와서 저희 조교수로 지금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국민대학교로 부임을 했고 연구소 그다음에 또 이런 회사 뭐 여기는 월드뱅크에서 MIT에 2명 갔는데 저랑 연구하는 게 싫었던지 다 전공을 바꿔서 한 명은 월드뱅크로 가고 한 명은 맥켄지에서 지금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그 석사하고 기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원장님 말씀대로 뭔가 제언은 아니고요. 제언은 아니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이제 뭐 이 그 학생들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이걸 이제 MZ 세대 잠깐 말씀드렸는데 옛날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1996년 MIT 연구실에서 저희 지도 교수님이 한 장 이렇게 준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주시고 계실 수도 있는데 이거 읽어봐라. 이게 굉장히 그 도움이 되는 건데요. 뭐 잘 안 보이시겠지만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실험할 때 뭐 변수를 2개를 같이 동시에 바꾸지 마라. 뭐 그런 거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가장 간단한 이퀴먼트로 먼저 검증을 해라라든지
그다음에 세마이 스킬드 된 테크니션한테 맡기지 마라. 자기가 해야 된다라든지.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요 마지막에 있는 건데요. 요거가 보면 이거 안 보이네요. 아무튼 그러니까 every famous scientist has achieved his preeminent by the combination of brilliant mind and hard work. 그러니까 brilliant mind를 가지고 그리고 hard work이 없으면 안 된다. 근데 여기 보면 on the other hand, many brilliant men have never made it simply because they are lazy. 그러니까 게을렀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은 많다. 근데 똑똑해야 하고 그리고 부지런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옛날 노음을 가지고 제가 학생들한테 밤새서 일해라 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좀 뭐 다 아는 얘기지만 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이 만시간의 뭐 법칙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좀 한번 들여다 보니까 하루에 8시간 뭐 괜찮습니다. 할 수 있어요. 9 to 5면 되니까. 그리고 5일만 일해도 됩니다. 그리고 44조 하면은 5년 반이면 마스터가 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 박사했을 때 마스터는 아니고 박사 후 연구까지 해야 마스터니까 박사를 이 룰에 따라서 하면은 정말 3년 반, 4년이면은 충분히 정말 훌륭한 박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거죠. 하루에 8시간, 5일만 일해서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러면 3, 4년 만에 졸업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랬을 때 우리 지금 과학에서 필요한 또는 재료 연구에서 필요한 건 뭐냐 하면 열정과 노력 우리가 하겠다. 결국은 환경하고 연구 시스템을 갖춰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저 할 때만 해도 어디 출장 가가지고 뭐 어디 가서 뭐 하나 찍어오고 어디 부탁해가지고 뭐 일주일 만에 데이터 오고 이러면 안 되고 바로바로 그냥 온 사이트에서 원할 때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우리 학생들은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2페이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테니스를 좀 칩니다. 그래서 아주 최상급은 아니나 상급 정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국 교수 테니스 대회 저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2017년에 단체전 A조, A조와 B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A조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소위 멋부리는 것도 좀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레옹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패션 잡지에 나오는 패셔니스트인데요.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우리 업계에서는 그러니까 이쪽 패션 쪽에서는 좀 이렇게 알아주는 사람인데 한국에 방문했을 때 제가 옆에서 바로 달려가서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자족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거죠. 이게 다들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행운으로 가득 찼고 과분하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앞으로 연구를 하겠다. 작년에 이제 저희 가족입니다. 이게 참 좀 약간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저희 모친이시고요. 저희 장모님이십니다. 그래서 보통 이 사돈들이 잘 같이 안 노시는데 저희는 잘 지내고 있고요. 저희 부친이신데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셨을 때 88세셨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22년에 돌아가셨는데요. 21년 가을 돌아가시기 석 달 전 저와 함께 골프를 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때까지 사업체도 운영하시고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걸음을 쫓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재미있는 강연 감사드립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받으시죠. 이거는 약간 짜고 치는 질문. 이게 네. 학생인가요? 연구실? 방장입니다. 그래요? 방장한테 부탁도 안 했는데. 예. 해봐. 생각난 것을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좋은 강연 정말 잘 들었고요. 저는 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과에서 석박사 통합과정 중인 장지혜라고 합니다. 제가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었던 점은 평소 교수님한테 제가
그 몇 년간 연구를 같이 하면서 배운 점 중 하나가 어떤 위기나 이제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에서 그것에 함몰되지 않고 바로 다 현실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능력을 제가 교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삶의 굴곡이 많이 없으셨다고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래도 교수님 스스로도 스트레스도 있으셨을 것 같고 뭐 위기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평소 저희에게 해 주시는 말씀이나 뭐 정말 선을 넘지 않으시고 저희에게 큰 소리도 한 번 내신 적이 없으셔서 혹시 그런 점에서 교수님만의 위기 관리 능력 관리법이라든가 스트레스 관리법 혹은 뭐 루틴이 있으신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질문은 간단하게 항상. 아 네. 네, 내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네, 결론을 말하면 교수님의 위기 네. 관리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뭐 굴곡이 없지는 않았고요. 저도 간단하게 답을 드리면 제가 경험했던 건데요. 아까 문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제가 교수 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 학생도 있고 공간도 있고 연구비 있는데 연구비 따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0년 전에 뭐 계속 낼 때마다 이렇게 안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래도 잘 되겠지,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은 했는데 그러면서 운동도 계속하고 똑같이 루틴한 생활을 했는데 대상포진이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스트레스가 진짜 무서운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하여간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노력하고 뭐 운동하고 뭐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 예. 예. 뭐 다른 질문이 없으면 제가 질문을 하나 예.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에 MIT에 네, 예. 갔을 때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예. 그 화면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있었죠? 예, 이건 거. 아니요. 그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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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데요? 예, 요거 칼퇴하고 여기 있을 때 아까 박 교수님이 미인하고 결혼하고 연애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강혜진 박사님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 네이처도 내고 아까 네이처 맞죠? 사이언스입니다. 사이언스도 네. 내고 그런데 안 뵐 수가 없죠. 미인이라고 자랑했는데 우리 강 박사님을 메시고 우리 사모님을 메시고 사모님께서 생각하시는 박철민 이 사람은 어떻다라고 잠깐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예. 미인이 있을 때는 큰 박수를 해주십시오. 예. 예. 예, 과거 사진이라 돌아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저는 남편 만나고 6개월 만에 결혼을 결심하고 했습니다. 뭐 그만큼 그 확신이 있었고요. 예,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오래 잘 살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아까 맨 마지막에 좌우명처럼 있는 것에도 얘기를 했는데 저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막 카리스마 있게 남자답게 하거나 아니면 모두 다 이해해 주는 것처럼 포용력 있게 굴거나 그런 모습보다는 항상 남편은 방향을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또 얘기를 하면 항상 들어주면서 사실은 논의를 잘 할 수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가 잘 통했다라는 면에서 굉장히 좋았고 그게 뭐 6개월 내내 유지가 돼서 마지막 순간에 '결혼을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멀티디시플리너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연구를 이렇게 잘하는지는 사실 좀 의아하고요. 집에서는 스트레스를 이것 때문에 받거나 그에 대해서 자랑하거나 뭐 이런 모습을 별로 보지 못했고 항상 테니스를 치는 사람이라는 거는 제가 알고요. 네. 에브리데이 테니스를 치고 오고 그리고 패션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한테도 맨날 "이런 옷을 입어라. 저런 옷을 입지 마라." 이렇게 많이 코치를 해 줍니다. 그래서 저의 뭐 뉴로사이언스뿐만 아니라 맥킨지에서의 그 비즈니스 뭐 SCM도 되게 많이 하는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조언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내조를 하기보다는 외조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큰 박수로. 예.